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 명, 사망자는 4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어제도 이제 저희가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로 가자는 건데요.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방식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 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 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자는 건데요. 그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0.0667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예. 그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사업, 근로, 이자, 연금 등의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그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고액의 수입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도 직장 가입자라면 근로소득으로만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그 건보료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그 기준으로 그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네, 중국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볼까요? 최근 좀 확산세가 수그러졌는데 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좀 전혀 안 돼서 말이 좀 많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네요. 네, 갑자기 태도를 돌변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 통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거두고 무증상 감염자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언론은 중국 당국이 빠뜨린 무증상 감염자 수가 4만 3천 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매일 무증상 감염자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어제 첫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현재까지 무증상 감염자 수는 1,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200명이 해외 유입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건 그 무증상 기간 동안 그 전파력의 위험 때문입니다. 중국 호흡기 질환의 권위자인 중난사는 무증상 감염자의 상기도, 그러니까 기도 윗부분에 매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감염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태가 이렇게 위중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서울시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서 봄꽃 축제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모이는 지역이 있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여의도 벚꽃축제가 취소됐는데요. 네.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부터 제4주차장까지를 폐쇄하고 진입구와 출입구 6곳에 그 차단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 넷째 주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지난해 11만 9천 명에서 올해는 143만 4천 명으로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봄인데도 코로나19 때문에 갈 곳이 없는 젊은 층과 가족 동반 나들이객들의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방역 당국은 사람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 그 야외 활동은 괜찮다는 입장인데요. 예. 야외에서는 공기가 이제 흐를 수 있는 그런 공기 흐름이 있고 또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서 큰 위험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예. 축제가 취소가 되고 주차장이 폐쇄돼도 이제 벚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2m의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아주 독특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예. 사진 미사, 자동차 예배와 같은 형태의 종교 활동이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AP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한 성당에서는 지난주 일요일 신자들이 보내온 300여 장의 사진들을 앞두고서 신부가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신자 본인의 독사진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이 사진은 A4 용지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로 인화된 것입니다. 네. 사진 속 신자들은 대부분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홀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도 그리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는 카메라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은 아마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 독일에서는 5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일요일에 미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신자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성당에 보내왔습니다. 신자들은 사진이라도 성당 안 의자에 올려놓고 미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치 자동차 극장과 같은 형태의 자동차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차에 탄 채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 예.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되는 그런 네.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국내외 발생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전 세계 확진자는 모두 8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만 2천여 명입니다. 미국이 18만 8천여 명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고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독일이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1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제 10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현재까지 9,887명으로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과 교회의 집단 감염 그리고 해외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